자, 지금 수익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코인은 그동안 큰 하락 이후에 오랫동안 1,300원대, 1,400원대 부근에서 답답하게 눌려 있었고, 최근 들어서야 다시 거래량과 함께 1,900원대 부근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등 이후에 바로 눌림이 나왔고, 지금은 다시 1,600원대 후반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다시 위로 가기 전 마지막 흔들림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더 물량 정리하고 끝나는 반등인지 가장 헷갈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수익코인은 그냥 죽은 차트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강한 거래량과 함께 1,900원대까지 시세를 열어줬고 그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근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690원대 부근이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1,590원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직 중심선 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1,600원대 중심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다시 1,800원대, 1,900원대 상단 밴드까지 열어주느냐 아니면 중심선을 다시 이탈하면서 1,400원대 더 깊게는 하단 밴드 부분까지 흔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RSI도 지금 59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완전히 죽은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한번 1,900원대까지 급하게 반등이 나왔던 자리라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끝났다고 볼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등 나왔다고 안심하고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기준 없이 보면 위로 튈 때는 늦게 따라붙고 눌릴 때는 공포에 던지면서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수익코인이 그동안 이렇게 오래 눌려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거래량이 붙고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위에서 가격을 계속 눌러왔던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과 기업,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반복된 하락과 횡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예전처럼 위에서 무한정 쏟아질 수 있는 구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가장 무거웠던 구간을 어느 정도 지나왔고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 가격을 한 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익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붙는 구간에서는 작게는 100%, 크게는 7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의 하락은 수익코인 자체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는 시장 전체 악재와 기업 고래들의 덤프 물량 그리고 고점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같이 겹치면서 나와준 하락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등이 나왔는데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1,900원대 위로 열릴지 아니면 1,600원대 중심선 아래로 다시 무너질지 그리고 어디서 대응해야 할지 가장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위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과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조정과 눌림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1,600원대 중심선을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는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심선을 지켜주면 다시 1,800원대, 1,900원대까지 시세를 열어볼 수 있지만 반대로 중심선을 이탈하면 또 한 번 공포 구간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눌림과 흔들림이 나올 때 공포가 가장 큰 자리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쉽게 뺏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 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던질 물량이 끝없이 쏟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던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남아있는 물량은 점점 잠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소이코인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거라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에 쌓여있던 물량들과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 매집했던 물량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관들은 투자했던 물량들을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1년 만에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조정과 흔들림에 물량을 절대 쉽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수익코인이 오랫동안 뭐 1,300원대, 1,400원대에서 눌려 있다가 다시 1,9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이후 1,600원대에서 다시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반등 구간에서 기준 없이 따라 붙거나 반대로 첫 눌림의 공포로 던져버리면 결국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물량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가격 상승은 천천히 길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리고 그 구간을 놓쳐버리면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올라타서 가장 비싼 자리에서 다시 물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나중에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미리 대응 기준을 세워두고 기다려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익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다시 어디서 재매수를 볼 수 있는지 그 시점들까지 계속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대응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수위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자리에서 꼭 봐야 하는 목표 매도가, 놀림 구간 대응 기준,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까지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을 주시는 게 지금 수익코인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자, 이게 만약 한두 기업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같은 타이밍에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수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도 고점에서 대응 기준 없이 욕심만 부리면 결국 또 한 번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물량을 뺏기게 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가격 상승이 나와도 결국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게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 리스크여서 자신 있게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